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최근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대로 기준금리는 동결 발표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주식대학과 50분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은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를 살펴봐야 하는지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의 족집게 종목이 2가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부터 족집게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전략은 방송 이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2가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인데요. 최근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 소개해 주시고 칩스앤 미디어라는 종목으로 현재 23.76% 그리고 17.4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례나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2번 다 상승이 나왔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전부터 미리 강조해 주셨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2월 7일 소개해 주셨고 현재 25.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다소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온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 2월 7일 미리 소개해 주시고 2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54%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셨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적게는 10%, 많게는 50%대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1월 24일 그리고 1월 31일 2차례 생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반도체주 살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2차례 소개해 주시고 2번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주가 흐름 살짝 눌렸을 때 소개해 주셨고 그 시점 이후로 바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2,950원까지 상승세 기록하면서 현재 23%의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해당 기업에 대한 모멘텀부터 반도체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까지 모두 테마주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2차례 소개해 주신 만큼 역시나 확실한 상승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인데요. 2월 7일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주가가 눌리고 있을 때 소개해 주셨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25.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2월 7일 미리 소개해 주셨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도 SL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25%라는 상승률 가져갔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역시나 2월 초쯤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로봇주를 살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공략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 주시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4%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반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2월 14일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주를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를 해 주셨는데 역시나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16.16%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공략 주시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간 안에 16%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테마 소개해 주시면서 매주 꾸준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부터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공략주에 대한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국내 증시가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좀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상 뭐 그 동결은 당연한 거였었는데 이거 계속해서 뭐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연내에 인하를 하겠다고 한 거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내에 2회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고정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네. 그런 안도감 때문에 안도 랠리가 미 증시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앵커님 보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 사실 강조를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 이제 오를 것이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시긴 했으나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6만 원 지금 찍었습니다. 6만 원 그러네요. 찍으면서 저는 보면서 이게 삼성전자가 네.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주주총회 하면서 이번에 주총하면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너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저도 아이폰도 사용하고 갤럭시도 사용하고 그러고 네. 있긴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이거 제 그 주로 오.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네. 이거 이제 갤럭시를 좀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갤럭시로 가실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그 갤럭시로 간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와이프가 굳이 뭐 갤럭시로 가 어차피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또 삼성전자 휴대폰이 네. AI나 다른 기능이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AI 기능이 요새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쵸.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뭐 상하이 쪽에서 그 출시를 한 뭐 냉장고에 뭐 AI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AI 기능이 있으면은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레시피도 알려줄 수 있을 네.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도움이 되겠는데 고객 맞춤형 뭐 냉장고가 뭐 출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제품이라든지 그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꼽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그 투자자들의 그 돈이 회전율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한 30%인데 이걸 어떻게 파냐? 들고 가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올라왔다. 갑자기 플러스로 양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팔면서 다른 거 들어갔다가 그것도 수익도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를 돌파를 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계좌가 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대로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이런 예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이슈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최근 삼성전자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 6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강조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브리핑이 궁금하다 혹은 앞으로 시장을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실시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오늘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니까요. 시장 대응 전략부터 족집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강의 테마로 먼저 들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강의 섹터 어떤 쪽일까요? 요새 시장이 어떤 것 같나요, 앵커님? 시장이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오늘 또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또 오르는 그쵸? 그런 움직임들 최근에 그런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네. 야, 이거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 나오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반짝반짝 나올 거긴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6만 원을 뚫어주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천히 소화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러면은 뭐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섹터들 혹은 미래에 그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럼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긴밀한 협력 관계이면서 그리고 미래에 굉장히 그 큰 시장 성장률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야, 이거는 드론이다. 이거는 드론이요. 드론과 반도체 시장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물론 뭐 드론을 하면 반도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드론 시장, 반도체 시장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또 난리 났습니다. 네. 그 미국 쪽 항공모함에다가 드론을 발사를 시켜가지고 후티 반군 얘들이 야 이거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했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야 우리 천조국한테 까불면 안 된다 하고 다 격추를 시키긴 했거든요. 네. 그만큼 사람이 굳이 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가가지고 예전에 뭐 세계 2차 대전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막 총 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이구나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드론에 소총 달려 있습니다. 오. 네, 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드론이 가가지고 총을 쏩니다. 네. 쏘고 다시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총알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이게 소총 드론이 있고 뭐 자폭 드론이 있고 뭐 수류탄 드론이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뭐 감시 드론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거는 소총 드론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병사들이 가가지고 총을 쏘고 군인들이 가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드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어느 정도 야 우리 한 30일 정도 휴전하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또 젤렌스키가 맞아요. 그런 일이 좀 있고 사실상 뭐 휴전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이 드론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쪽에서 이번에 또 유럽이랑 독일 이쪽에서도 네.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위비 마음이 증액을 했죠. 맞아요. 너무 네. 완벽하고 이 증액을 왜 하고 있는 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이 방위비를 자기들이 대주지 않겠다. 그쵸, 그래서 그쵸. 유럽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방위비를 그렇죠.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네. 사실상 이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계속 하잖아요. 그쵸. 연설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윗나라 캐나다에다가도 뭐 관세 내버리고 그쵸. 뭐 유럽 쪽 뭐 그쪽에다가도 이제는 뭐 혼자 살겠다는 그런 맞아요. 마음이 뭐 지 혼자 네. 이런 마음이 저는 보면서 얘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네. 이제 뭐 동맹국이었던 것들 다 싹 다 끈을 잘라버리고 예전에 유럽 나토 그 방위비 그런 것들도 싹 다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잘 살겠다 이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독일 쪽에서도 야 우리 예전에 그 전차 부대 그냥 다시 만들어 버리자. 그쵸. 약간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유럽 쪽에서도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어느 나라가 보고 있냐? 우리나라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실제로 네네. 네. 최근에 유럽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 좀 방산주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조금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조정받는 거죠. 이미 이미 너무 거고. 많이 올라서 조금 그쵸. 당연한 조정이다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네. 되면서 뭐 항공 쪽이라든지 방산 쪽은 꾸준하게 상승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도 갖춰져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국이다. 전쟁 중인 그런 상태이고 물론 휴전국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위산업 물론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는 하지 말아라. 하지만 전략 핵급 그 미사일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유럽 쪽에서 싹 그 훑어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방위 산업체에서 만든 뭐 전차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메리트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 산업 쪽에 대한 그런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녀석은 아직 안 올랐다. 오. 물론 조금씩 올랐었어요. 조금씩 올랐었지만 네. 지금 왜 안 올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약간 문어발 형태로 방위 쪽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방위 산업이 같이 오를 때 네. 그제서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왜 가져왔냐? 삼성전자가 오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이 방위 산업도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도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는 빛을 볼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서 오늘 종목을 선택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방위 산업 쪽에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못 올랐으니까 조금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이 기업이 같이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유리기판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오.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 테마로는 드론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선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각국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 유럽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 방산주들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 로템까지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 기업은 방산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이 드론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강의 종목, 족집게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고 오늘 족집게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언급도 해주셨고 드론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국 내에서 이 방위비를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국내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평이 많던데 드론 쪽도 마찬가지일까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중국 시장이 너무 큽니다. 중국 시장이 네. 중국 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좀 아.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네. 그 중국에서 1톤짜리 그 화물을 싣고 오. 얘가 떴어요. 떠가지고 네. 한 300m 정도 떠가지고 1000km를 가거든요. 오. 1000km를 그냥 한마디로 중국이 그 어떻게 그 드론 시장을 아주 싹 잡아먹고 있다. 전 세계 네. 드론 시장의 점유율 75%가 중국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당연히 받겠죠. 왜냐하면은 뭐 방위 산업체에 우리나라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방산과 드론은 이제 거의 한 몸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큰 문제가 중간에 중국이 걸려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네. 자, 제가 여기서 끝나면 안 가져왔겠죠.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미국에서 그 드론 보안법이라는 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드론을 맞아요.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싸우자는 건데 이게 중국 드론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네네. 그 우리나라 그 미국 내의 보안을 약간 위협을 하는 국가의 드론을 사들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국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이게 좀 돌려서 말을 했네요. 콕 돌려서. 집진 않았다. 네. 콕 집진 않았다. 근데 이제 콕 집어버리면은 중국에서 이제 좀 화가 나는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돌려서 야 중국 거를 사지 말아라. 네. 이거를 금지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라 아예 사지 말아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DJI라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고 그리고 너튜버 분들이 굉장히 다들 사용하시던데 그 액션캠 같은 거 스즈모였나? DJI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스즈모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거든요. 이거- 예, 예, 네네네. 예, 맞아요. 짐벌인가? 맞아요. 예, 그거 모습 오즈모. 네네. 오즈모. 예, 그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DJI 겁니다. 아, 예, DJI 거. DJI 많이 들어봤어요. DJI 거에서 오즈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너튜버 분들이 다 이렇게 딱 놓고 막 하시고 움직임을 감지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잘 팔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거 사지 말라고 이렇게 한 상태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나라 측에서의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 모멘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중국의 드론을 견제하는 이런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우리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론주 오늘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드론뿐만 아니라 반도체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강의 테마인 족집게 종목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주에 대한 소개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 25분 남았으니까요. 25분 안에 입장해주시고 오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에 대한 언급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드론 이슈도 굉장히 많은 건 알겠지만 사실 최근에 또 핫한 게 반도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또 좋은 만큼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 돋는 게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올 거예요. 한 2021년도인가? 그때 한번 시원하게 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올 텐데 왜 오냐? 삼성전자가 바닥을 한번 다졌었고 그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 했는데 뭐 망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AI 폰을 탁 했는데 야, 아이폰 AI 폰과 너무 그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그 다들 보셨겠지만 그 사진에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싹 지워달라 하면은 그런 것도 그 아이폰은 잘 못 지우는데 삼성전자는 싹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큰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플과의 다시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AI 시장을 크게 섭렵을 하고 있어요. 지금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재밌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과 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오.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이 기업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붙어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붙어가지고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데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약간 조금 쉽게 그냥 네. 넘겨버리자면은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를 만들 때 패키징을 해야 그 안에 있는 기판들도 잘 안 흔들리고 그 반도체가 원래 도체 부도체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여튼 뭐 그런 거다. 어쨌든 자 지금 네. 보시면은 유리기판 자 넘겨버리면 오. 유리기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유리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향후 AI 반도체라든지 AI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필요한 네. 게 속도와 그 발열을 잡는 거랑 에너지 소모량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30%, 40% 줄일 수 있다라고 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앵커님 뭐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 최근에 네네. 사실 삼성전자에서 좀 유리기판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때 이 기업도 상승이 나왔었나요? 이 기업도 그 조금씩 올랐었고 과거에는 네. 크게 한 번 또 오른 기억이 있거든요. 오. 이 자체적으로 유리기판 쪽에서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원천 기술을 한 13가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13가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같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붙어가지고 같이 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AI는 네. 만들면은 뭐 굳이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6, 27 그 갤럭시 S 26, 27, 28 네. 계속 꾸준하게 나올 건데 거기에 다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기술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으면서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중국 쪽에다가도 계속 뭐 냉장고에다가도 AI 넣어버리고 네. TV에다가도 AI 넣어버리고 뭐 별거에다가 다 AI 넣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리기판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 기업이 정말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도체 모멘텀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이 깊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오늘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드론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기업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저희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종목명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공략주 혹시 차트를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좋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네. 제가 일단 방산 종목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그 애들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네. 이게 왜 이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기업들이 제가 과거에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네. 수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고 네. 이게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한 2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었나 이때도 이건 가지고 가라. 왜냐면은 꾸준히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큰 급등이 또 나왔어요. 맞아요. 큰 급등이 나오면서 한 70만 원, 80만 원 뭐 근처까지 가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다. 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요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요 정도에 한 반 정도만 가도 한 200%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 당시에도 제가 우리나라는 그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계좌 포트에 방산 관련주는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요 기업이 될 것이다, 요 기업이 될 것이다 하고 둘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좋습니다. 자, 이 기업이 차트가 끼를 부립니다. 끼를 부려요. 되게 복잡하네요. 끼를 부리는 녀석이에요. 이 친구가 한 번씩 올리면서 과거에 있던 매물대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상승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최근에 그게 뚫리냐 마냐. 뚫리냐 마냐 이거 하방을 뚫리냐 마냐 약간 불안한 네. 그 차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120이평선을 약간 이탈을 했어요. 네. 약간 이탈을 하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큰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잡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간다 네. 하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언제 사면 되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분간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 1,6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1,6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이 녀석은 상승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쭉 하여튼 뭐 그런 깃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이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드론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유리기판 사업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매력적인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략주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122평선 반등을 살펴보자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신다면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은 방산과 반도체 관련주 공략 주셨습니다. 방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선 방산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업은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특히나 드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방산 안에서도 드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강조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기술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함께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진행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야지만 공략주 받아보시니까요. 첫 번째 족집게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부 종목 첫 번째 공략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상승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테마 소개해드리고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최근 방송 공략주 상승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도 반도체주 소개해 주시면서 23%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라는 반도체주 1월 말쯤 소개해 주시고 23%, 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SL이라는 종목으로 25%, 그리고 휴림 로봇은 무려 54%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소개해 주신 시점 이후로 16%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상승하는 테마 소개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 소개해 주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테마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강의 테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그 두 번째 강의. 네. 그 앵커님이 보셨을 때 네. 일부 종목에서 그 굉장히 좀 어떻게 좀 구미가 당기셨나요? 저는 일부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쵸. 네. 2부 종목 역시나 저는 사실 둘 다 기대가 됩니다. 둘 다요? 네, 둘 다 너무 그래도 기대가 되고 하나만 꼽자면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진짜 네. 제가 웬만하면은 골라주시잖아요. 네. 이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이게 좀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진짜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 네. 그러면 쪼개서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쪼개서.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섹터 자체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음. 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돈이 있으면은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다, 뭐가 올 맞아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025년도가 진짜 그 해가 되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XR, VR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도 포브스지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025년도는 정말 그 메타버스, VR, XR, AR 시대가 크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상 뭐 전기차의 캐즘 거리지만 전기차의 캐즘은 아주 비교가 안 되죠. 여기가 진짜 캐즘 구간이 아닌가. XR, VR 시기가 네. 시대가 그 거의 캐즘 구간의 그 고를 넘어서서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런 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버리면은 박앤 세일 한 95% 세일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오. 요새 요새 네.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면 그러네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전자 가고 7만 전자 가고 그래서 이제 한 10만 전자 가고 10만 전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0만 전자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다가 한두 푼 넣어놓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준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아이폰 사용하시던 분들도 갤럭시로 갈아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최근에도 그 삼성전자가 VR, XR 패권에 대한 기회를 네.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매니아층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애플에서 그 매니아층을 깨가지고 정말 그 글로벌적으로 시대를 여냐 마냐를 했었거든요. 네. 애플 비전 프로로 문을 쫙 열었는데 네. 문을 열면서 문이 부서졌어요.
문을 열면서 문이 와장창 부서져가지고 네. 이거 뭐냐? 너무 비싸요. 하나에 500만 원이 뭡니까? 네, 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어지럽대요. 아. 3D 멀미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네.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가끔씩 솔직히 한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3년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그 컴퓨터를 접속을 하면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것처럼 그 3D 멀미를 게임을 자주 안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거를 착용을 하면은 어지럽다, 메스껍다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 비전 프로도 약간 그 조금 나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미 갔죠. 이미 갔는데 그런데 이 기회를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XR 헤드셋에 대한 의지를 활활 불태우면서 최대한 그 연내 그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뭐 내년 중으로는 발표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이 글래스 형태로 진화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글래스 형태로 진화를 하면은 밖에 나가서 안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 그 코드명 무한이라는 겁니다. 무한이 출시 예정이라고 딱 떴죠. 네. 출시 예정이라고 떴는데 이게 2025년도 하반기 중으로는 뭐 출시를 하겠다. 뭐 내년 초 뭐 이야기가 계속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요? 왜냐하면은 이 네. 컨트롤 그 레퍼런스가 또 발표가 됐어요. 네. 컨트롤러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본체 기기는 거의 완료가 되지 않았나. 거의 완료가 돼서 이 컨트롤러랑 이 본체랑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단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좀 길어지는데 자,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무한 지금 네. 뭐 그 아직은 미정입니다. 무한으로 지금 정리를 그 명명을 한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메타 퀘스트 3 제품이 또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인데 메타와 협업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삼성전자, 메타, 애플 이렇게 구도가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뭐를 사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네. 볼펜이 부서지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뭐를 사야 되냐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네. 그리고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셋 다 있어요. 셋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인 제가 가지고 온 2부 종목을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이 메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FPCB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XR, VR에 대해서 소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XR, VR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서 XR 헤드셋 연내 공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XR, VR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애플과 메타, 삼성 쪽에 모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적으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번째 족집게 종목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PCB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족집게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이 무한과 관련해서도 사실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미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좀 늦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2부 종목으로 고민을 했었던 게 네. 그 코세스와 이 녀석이거든요.
코세스와 이 녀석. 코세스와 네. 이 녀석인데 코세스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수위를 네. 올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네. 그런 거 이야기해봤자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코세스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다가밖에 납품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다가 집중을 하는 녀석보다는 삼성전자에다가도 하고 애플에다가도 하고 메타에다가도 하는 요 기업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안 올랐어요. 아직은 안 올랐고 자 앵커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네.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자 네. 차트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안 올랐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이 나와 줄 것처럼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쌍바닥도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과거에 끼도 부렸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종목은 딱히 손절가 자체도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에 100%는 없으니까. 네. 사실 100%라고 하고 싶은데 거의 100%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만약에 손절가를 잡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넣었는데 80밖에 안 돼, 80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 하지만 이 녀석은 한번 올라가면은 쭉쭉 올라갈 그런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쌍바닥 찍고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지금 메타버스, VR, XR, AR 그런 시장이 네. 어느 정도로 성큼 다가오고 있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이벤과 메타와 협업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협업을 해가지고 싹 그거를 끼고 스마트 안경을 끼고 있으면 네. 갑자기 무슨 아랍어가 쫙 있어요. 그 여행 갔다. 네. 뭐 인도를 갔다. 힌두어가 막 있어요. 막 그 네. 꼬부랑 글씨잖아요.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못 보죠. 그걸 보면서 그걸 안경을 낀 채로 이거 한글로 번역해줘 하면은 갑자기 쫙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너무 진짜 좋네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시대고 그리고 오늘 요리 뭐 해 먹어야 되지 하고 냉장고 문을 싹 열어가지고 네. 냉장고 안에 그 재료들을 보면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레시피 하나 추천해달라. 그럼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렌즈가 있잖아요. 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렌즈를 보면서 가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풍경이 너무 좋아. 네. 그래가지고 이 풍경 그대로 내가 보는 그대로 사진 찍고 싶다. 동영상 찍고 싶다. 하면은 야 캡처 좀 해줘. 하면은 캡처하고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찍어줘 하면 동영상 찍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DJI에서 제가 일부 종목에서 중국 DJI 그 오즈모였나? 그 짐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낀 채로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 너튜버 분들이 너도 나도 다 사는 그런 기본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메타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FPCB를 만들어서 네. 납품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레이벤과 당연히 레이벤 내에 들어가는 게 이 기업의 제품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녀석이다. 그리고 네. 자,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웨어러블 기기, 뭐 스마트 그쵸, 링, 그쵸. 삼성전자 네. 스마트 링도 갤럭시 있고 링, 맞아요. 맞아요. 갤럭시 네. 링이죠. 갤럭시 링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워치도 있고 근데 워치도 그 애플 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갤럭시 워치 있고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는 게 FP10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삼성전자, 애플, 메타에다가 FP11을 납품을 하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족집게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앞서 강조해 주셨다시피 우선 애플과 메타, 삼성 모두의 FP11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XR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6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종목이라는 점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쌍바닥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
것까지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드론과 반도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XR 관련주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PCB 관련주인데 애플과 삼성, 메타 모두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족집게 종목에 대한 정보 만나보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